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이러한 변화는 복잡한 과정이며 종종 보이지 않지만 깊이 느껴집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얻어 이 과정의 무의식적 역학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했듯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는 사랑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실존적 경험으로서의 사랑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 중 하나는 사랑이 때때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심리적 기저를 이해하면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심리학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통해 사랑의 상실과 같은 관계적 트라우마가 우리 내면에 어떻게 공명하고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지 보여줍니다.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사랑의 상실은 단순한 감정적 단절이 아니라 개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단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 심리학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층으로 구성됩니다. 의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 무의식은 억압되고 잊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사랑의 유대가 약화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 너머로 무의식 속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적, 심리적 역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쇠퇴나 상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더 어둡고 무의식적인 측면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억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보존을 목표로 하는 복잡한 내부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은 개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무의식적으로 이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종종 거리두기, 의사소통 감소, 비난하는 태도와 같은 외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전인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상실은 이러한 온전함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사랑의 쇠퇴와 그것이 초래하는 내면의 공허함은 자아 실현을 향한 개인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랑의 상실은 처음에는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내면 세계 속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 인식, 자신의 그림자 탐구, 그리고 무의식과의 조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 내면의 여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상실은 이러한 용기를 시험하는 문이며 개인이 자신의 영혼과 깊은 연결을 맺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잃는 심리적 원인은 단순한 관계적 단절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의 복잡성과 영적 성장의 잠재력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의 상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과 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데 있어 도전적이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개인적 치유와 관계적 치유 모두의 문이 열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정신의 깊은 공허함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의 첫 단계를 나타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실제로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의 반영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유대감이 약해짐에 따라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는 차가움, 무관심, 심지어 외부로부터의 버림받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훨씬 더 복잡하고 보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의 표현입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위협을 감지하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됩니다. 사랑의 감소는 개인의 실존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감정적 경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개인이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사회적 가면? 사랑을 잃는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 가면을 더욱 강화하고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내면의 고통을 감춥니다.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겉보기에 관계의 냉각기를 가져오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갈등에 대처하려는 과정의 표현입니다. 거리두기 반응의 기저에는 무의식적인 부분, 즉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압되어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쇠퇴하면 이러한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면은 두렵고 도전적입니다. 사실 거리두기는 이 어려운 대면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감정적 상처를 막기 위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물러나고 소통을 제한하고 심지어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랑의 유대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거나 경험하는 고통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거리두기 과정은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쇠퇴는 개인의 심리적 온전함을 위협하는 트라우마이며 이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은 내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의식적인 과정이 작용하고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가혹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칼 융의 자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거리를 두는 것은 심리적 온전함을 보호하려는 개인의 본능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소통을 끊거나 물러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근본적인 동기는 내면의 고통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안타깝게도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차갑거나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이는 더 큰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거리감 뒤에 숨겨진 고통, 두려움,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도록 가르칩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혼란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 기제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사랑이 시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인 거리두기는 인간 심리에서 복잡하고 심오한 방어 기제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거리가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와 내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감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과 두려움을 보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상호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만 사랑 상실의 고통이 파괴가 아닌 인간 영혼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호흡 공간입니다.
사랑의 상실은 인간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고통, 혼란, 상실감과 결합되어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거리두기 다음으로 가장 흔한 반응은 비난과 비난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살펴보면 훨씬 더 복잡한 무의식적 과정의 표현입니다. 비난과 비난은 실제로 개인의 내적 갈등과 억압된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비난과 비난의 근간은 투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투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감정 또는 특성을 외부 세계, 특히 자신의 주변 환경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과 상실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 두려움, 실망, 분노와 같은 복잡하고 종종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에 직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받아들이는 대신 사랑을 잃은 사람인 타인에게 투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보기를 거부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사랑의 유대감이 약해지면 이러한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이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는 대신 타인에게 투사하고 비난과 비판을 통해 몰아냅니다. 결국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는 대신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그 원인을 돌려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개인이 스스로 가하는 내적 처벌의 외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상실은 개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처벌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개인은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비난을 돌립니다. 비판과 비난은 본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무력감과 상처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관계 재건에 매우 중요합니다. 칼 융이 개인의 영적 여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판과 비난은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예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이러한 투사는 사라지고 그림자에 맞서고 통합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치유와 변화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두 번째 반응인 비난과 비난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반응의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더 깊은 공감의 문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비난과 비난은 인간 정신이 치유와 변화를 바라는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은 사랑을 재건하거나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이 모험은 종종 가장 어려운 반응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비난과 비난을 어떻게 건설적인 반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의 상실은 인간의 정신에 깊은 공허함과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단절 이후 개인은 외면하기보다는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칼 융의 내적 성찰과 자기 평가 개념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시들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의식적인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심리적 치유와 통합을 향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사랑의 상실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은 자아라는 개념과 직접 접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자아는 개인의 심리적 통합성과 영적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감소는 이러한 통합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내적 성찰은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그림자와 마주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마주하게 되고 수용, 용서, 그리고 이해의 능력이 발달합니다. 내면 성찰의 가장 심오한 차원 중 하나는 융의 원형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 심리에 내재된 보편적 상징과 주제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람은 이러한 원형과 소통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은 고통의 치유력을 나타냅니다. 이 원형을 내면화함으로써 상실에서 힘을 얻고 재건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고통의 본질은 성장의 본질이다. 내면 성찰을 통해 개인은 상실의 고통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전환합니다. 반면 자기 평가는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랑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의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평가는 개인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 드러내는 얼굴이고 그림자는 억압된 어두운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상실은 이 두 측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균형을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통합과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은 쉽거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종 격렬한 감정적 갈등과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상실은 더 이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적 과정이 개인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심리적 치유의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성찰과 자기 성찰은 전문적인 지도와 친밀한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자신의 영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상실로 시작되는 내면의 성찰과 자기 성찰 과정은 칼 융의 가르침에 기반한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통합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상실은 파괴적이면서도 변화하는 경험입니다. 내면의 성찰과 자기 평가는 자신의 정신 깊은 곳을 파고들어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빛을 발견한다. 이 빛은 사랑의 부활과 인간 영혼의 무한한 치유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과 자기평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종종 자기 비판을 넘어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 융이 자주 강조했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러한 자각은 자신의 단점과 결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진실성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사랑의 상실은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깊은 내면의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상실로만 보지 않고 자아 발견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인간 정신의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엮인 이러한 유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역동성과 변화를 겪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잃으면 관계 구조에 심오한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피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심리 세계와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강력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칼 융의 원형, 그림자, 페르소나, 자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내 역동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관계 모두의 재구성 과정을 어떻게 촉발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역동성은 사랑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초기 단계부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내면 세계의 다양한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이러한 원형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 내의 역할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시들해짐에 따라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거리감, 비판, 비난과 같은 반응은 사실 개인의 내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러한 성찰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자아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관계의 역학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개인은 더 이상 서로에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혼란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관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건 과정은 관계 내에서 개인과 집단 모두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칼 융의 자아 개념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아는 개인의 심리적 통합성과 영적 중심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상실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재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질문의 과정은 관계에서의 역할, 기대,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의 재구조화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습관과 패턴은 깨지고 더욱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종종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낡은 질서의 해체는 내면의 저항과 두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이러한 변화와 재구조화 과정은 칼 융의 개성화 여정과 유사합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무의식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약화된 관계는 개인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라는 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합할 때에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역학의 변화는 개인의 발전과 영적 성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영적 성장과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예고합니다. 소통과 공감은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의 이해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은 자신과 파트너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 내 갈등 해결과 새로운 유대감 형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과 재구성 과정에는 상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파트너 모두 내면의 그림자에 맞서고 편견을 정화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변화는 상호 이해와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쇠퇴에서 시작되는 관계 역학의 변화와 재건 과정은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심오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복잡한 춤은 그림자와 빛,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며 때로는 이러한 승리가 관계의 파괴 이후 이어지는 재탄생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관계는 재건되는데 단순히 이전의 형태가 아니라 더욱 의식적이고 성숙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재건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는 사랑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상실, 실망, 그리고 이별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심리학적 가르침은 사랑의 상실을 극복하고 영적 치유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용과 치유의 과정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적인 발걸음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수용은 영혼이 평화로 향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수용은 종종 고통스럽고 저항받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 부정,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적인 과정과 조화를 이루며 일어나는 수용이 개인의 영적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용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저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화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상실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수용이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와 화해하며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정신의 파편화된 측면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심리적 건강을 강화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완전한 자아는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수용은 이러한 대립을 의식적이고 사랑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반면 치유는 수용에 이어지고 이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되찾고 트라우마의 영향을 변화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치유를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향한 여정에서 취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겪는 고통은 개인의 영적 성수, 지혜 획득,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자기 연민이 영적 치유의 초석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비판을 잠재우고 치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민을 통해서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에만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상징과 꿈은 수용과 치유의 과정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무의식의 언어인 꿈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이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용 과정에서 꿈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의식적인 자각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치유의 길에서 꿈과 상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꿈은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수용과 치유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은 영적 치유가 공동체의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리치료, 영적 인도, 진실한 우정, 그리고 의미 있는 나눔은 개인이 이 힘든 여정에서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의 상실은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의식적인 수용과 치유의 과정은 더 깊은 연결과 사랑에 대한 더 진정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실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수용과 치유의 길은 사랑의 상실과 같은 깊은 상처에 직면한 사람이 영적인 온전함을 되찾는 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실제로 영적 변화의 일부임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수용은 고통을 겪으며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치유는 이 여정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이 온다. 이 새벽은 사랑이 다시 떠오르고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수용과 치유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여정에서 어떤 단계를 밟을 계획인가요? 댓글에서 만나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